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히카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기는 최대한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 적어둔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중 시황에 대한 분석글을 올려드리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망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도 덧붙였는데요. 중간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멤버십 회원분 중 한 분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은행들 입장에선 양날의 검이다. 대형 사고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순이자 수익을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서 은행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고금리가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수입이거든요. 신용카드 수수료라던가 연체료 등을 통해 돈을 벌죠. 그래서 은행만 가면 은행원들이 어떻게든 신용카드 가입시키려고 많이 애쓰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요. 그만큼 개인이나 기업에서 한 달마다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서 원래 같았으면 100만 원만 내도 되었던 게 갑자기 150, 200을 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평소보다 현금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용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선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챙길 수 있고요. 또 연체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신용카드를 쓰던 개인이나 기업이 갑자기 파산을 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선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것이지만 파산 같은 극단적인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은행은 추가 수입을 얻을 건덕지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보합권에서 끝이 났고요. 채권은 또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한 건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는데요. 지난 FOMC 이후로 계속 강하게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의 심경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주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대해 파월은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요. 제약적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시간을 더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가 더 오르더라도 금리 인상은 하지 않고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말인데요. 이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평가가 둘로 나뉘었어요. 일단 좋게 보는 쪽에선 다행이다. 최근에 경제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제이미 다이먼은 금리가 8%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하질 않나. UBS에서는 기준금리가 6.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하질 않나. 아무튼 여기저기서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금리 인상은 없는 걸로. 그래서 파월이 저 말을 했을 때 채권금리가 약간은 회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말을 마냥 좋게 받아들이기에는 확실히 좀 찝찝한 구석이 있죠. 왜냐면 금리 인상은 없을지언정 어쨌든 지금 수준의 금리를 더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 거고 이는 곧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짐을 의미하거든요. 그 전까지 파월 의장의 뉘앙스를 보면 그래도 6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 닉 티미라우스 기자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찝찝한 분위기 속에 채권은 끝내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일단 애플의 2분기 매출이 이전 추정치보다 4% 낮고 전년 대비 4% 감소한 908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투자기관의 의견이 나오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 컴퓨팅 수요 확대로 AMD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HSBC의 보고서가 나오며 AMD 주가가 오랜만에 좋게 상승을 해줬고요. 또 테슬라는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한 타격을 자동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받게 됐고요. 또 이번에 인력을 10% 해고하며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함이 더 커진 부분과 함께 모델2 저가형 차량 출시가 실제로 더 미뤄졌음이 확인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 말이 몇 주 전에 나왔을 땐 시장에선 설마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이터의 기사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로보택시 개발에 투입하고 있어서 모델2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건데요. 저는 모델2와 로보택시에 쓰일 차량이 같을 것으로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막상 또 완전 똑같지는 않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케이, 그럼 로보택시라도 확실하게 잘할 수 있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 기사 자체가 퇴사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얘기보단 안 좋은 얘기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걸 감안하고 봐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내부에서는 매끄럽게 일처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선언한 8월 8일까지 이걸 완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어제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저 와중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좋은 호재를 던져준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 남부의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위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 확장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데이터 센터 확장에만 올해 최소 14조 원을 쓸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잘 상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특별한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잘 나가는 최고의 기업인 건 맞지만 이미 다 알려진 호재들일 뿐이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최근
최근에 보면 800에서 900달러 사이를 계속 횡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테슬라가 좋은 호재를 던져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덩달아서 간만에 대폭등을 한 것 같고요.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항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